네, 지금 이 메르스 예방 또 격리 치료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 그리고 조금 전에는 여당에서조차 이 서울시를 비판을 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고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뒤죽박죽 엉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TN의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점군 전문기자까지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젯밤 10시 반에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지금 전화 연결한 이 감염내과 교수님들도 좀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청와대 여당에서 비판하고 보건복지부는 잠시 후 9시 반에 또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김주한 먼저 정치 전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먼저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군요.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1,000만 서울 시민이 메르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됐다. 정부 방역망이 큰 구멍이 뚫렸다. 그러니까 여당은 뭐 당연히 여당 출신인 서울시장 편을 들어주고 있으면서 이게 정치 공방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안 좋죠. 일단 박원순 시장이 어제 밤에 기자회견을 한 것 중에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특정 공간에 실내 밀폐 공간에 해당 의사가 참석했다.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마치 1,500명을 모두 다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일단 용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일단은 시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용어를 하는 건 일단 말의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체육관이 10,000명이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환자가 들어갔으면 10,000명이 감염됐다라는 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일부 언론은 아침에 오늘 조간을 보면은 일부 언론은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활보했다라는 표현을 쓴 언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밤늦게 한 거는 좋은데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방역대책본부장에서 직접 챙기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해당 격리병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이라는 거는 일부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평소에 위기 시에 국가지정으로 우선시해라라는 거거든요. 서울시 내 병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공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마치 별도의 대책을 할 수 있는 양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박 시장은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물론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끔 어떤 손 놓고 있었던 정부도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자, 지금 뭐 김주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는 일설에선 또 서울시나 서울시의 발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부가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저께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정부가 너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서울시의 브리핑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아침에 다시 기사를 봤더니 그 해당 1,500명과 접촉했다라고 발표되었던 그 의사가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박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을 하나 짚어보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토요일부터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1,500명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당 의사와 해당 의사의 병원에서는 그 증상 자체는 월요일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1,500명의 집회는 증상 전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증상 전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달랐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정부가 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근거인 불안감만 가중한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큰 근거 자체가 또 놓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했던 저 정보에서의 중요한 것들이 틀렸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에 아까 감염내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한 번 더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한 저 정보도 틀렸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제 국가에서 내놓는 정보들에 대해서 과연 저 정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와 어떤 서울시의 공방을 넘어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고 새누리당, 야당에서도 입장이 나오면서 좀 번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제가 볼 땐 오정훈 제일 기자? 중요한 게 이제 좀 전에 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상 부분이거든요. 이때 과연 전파를 할 때냐 아니면 증상 전이냐인데 어제 저 권준욱 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총괄 반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9일에 그러니까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이 있었고요. 30일에 미열이 있었고 31일에 좀 고열이 있어서 네, 오정훈 기자 말씀 중이신데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같이 보시면서 계속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31일에 좀 고열이 있어서 그때 이제 자가 격리를 했다는 건데요. 과연 이제 이때 과연 전파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좀 더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보건복지부의 그 반박 회견, 장관 회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도 저도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봤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거든요.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서울시하고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시장이 직접 그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는 거거든요. 왜 정보 공유가 안 됐냐는 거는 지금 그 정부에서 비교적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비공개 방침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잘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어제 이 상황이 이렇게 표출이 갈등 상황으로 심하게는 이제 정치적 갈등까지 지금 비춰지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지금까지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던 게 병원 내 2차 감염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차 감염은 없다고 그랬는데 3차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3차 감염이 병원 내에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1,565명을 직접 접촉한 건 아니지만 이제 CCTV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행사를 참석했다. 그렇죠. 그 시스템을 분석해서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을 주로 이제 빨리 이제 검사를 하거나 그 검체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지금 현재 그 평균 잠복기가 6.5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0일에 접촉했으면 지금쯤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이 5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 면밀하게 그분들을 관찰해야 되는 문제. 만약에 이분들이 뚫린다고 그러면 그 보건당국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또 하나 마지막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제 발표 내용을 잘 보시면 1일 날 그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의사가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박원순 시장이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언제 발표했냐면 4일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박원순 시장 말이 맞다면 3일 동안 비공개로 숨긴 거거든요.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확진 환자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저희가 어제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해당 의사 A씨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A씨가 저희 회사로 계속 전화를 해왔답니다. 그렇죠. 전화한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1일이 아니고 확진을 받은 건 2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몰랐다. 자기가 알았으면 그 1,565명 있는 행사에 갔겠느냐. 의사로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얘기 다르고 그 의사 얘기 약간 다르고 서울시 얘기 다르거든요. 그 빨리 이 3자가 모여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느 만을 믿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이 해당 의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1,500명이 참석을 했고 이 의사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이 1,500명이랑 모두 접촉을 한 게 아니라 1,500명이 모인 실내 장소에 이 사람도 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이코로 이 사람이 1,500명을 만났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접촉은 아닌 거 이 부분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그래픽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서울시가 주장한 건데 오정근 전문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의사 보건복지부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1일 날 6월 1일 날 확진 판정 나왔다고 그랬지만은 보건복지부는 4일 날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의사는 2일이라고 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YTN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 서울시의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자기가 개념 없는 의사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자기는 증상이 나오고 이후로 격리 조치를 스스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의사의 하소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정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는 서울시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번 환자랑 접촉한 게 아니라 14번 환자 옆에 있는 환자랑
환자를 봐줬던 거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13호 환자가 어디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르스 환자가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저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까지도 계속해서 기침 가래가 나왔던 사실이지만은 풍수 갖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세였어요. 메르스 환자와 저희가 치료했던 환자가 같이 있어서 저희가 치료했던 환자가 격리가 된 거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 환자를 수술하려고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데리고 치료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격리 조치를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격리 조치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보건소에 전화하라고 해서 강남구보건소에 전화했어요. 증세가 나타난 5월 31일 3시 이후로는 말 그대로